여드름하고 음식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계속 논문이 나오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GI 지수가 높은 음식, 이게 있는데 그건 이제 글리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혈당 지수 음식을 먹으면 피지샘이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드름이 더 나빠진다. 요즘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학생인데 여드름 약이 좀 세서 괜찮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먹는 약 같은 경우가 사실 그 학생한테만 독한 게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독하긴 해요. 피부과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독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드름 약 좀 독한 편에 들어가는 거고, 여드름 약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계열은 그 피지를 말리는 약. 원래 여드름 시작의 처음이 다 피지이기 때문에 그 피지를 말리는 약, 이렇게 이제 그 한쪽 계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계열로는 이런 피지들이 염증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누르면 아픈 염증성 여드름, 이런 것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항생제 계열, 이렇게 두 가지 계열이 있긴 한데, 피지를 말리는 계열은 이소티논이라든가 트레티노인 같은 계열은 일단은 되게 부작용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피지가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거든요. 청소년기 때는 너무 많아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겠지만, 나이가 한 40대 중반만 넘어가도 대부분의 피부 문제는 오히려 너무 건조해서 생기는 문제로 옮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지라는 거를 무작정 말리는 이런 약들이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이소티논을 처방할 때 환자가 동의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만큼 약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약을 장기 복용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원래 임신할 때 절대 금기인 약이거든요. 이제 태아가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등급의 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소티논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자분이 이제 장기 복용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세 준비를 할 때는 상당한 기간, 휴약 기간을 또 두게 되어 있는 약이다.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이런 피지 말리는 계열의 약을 어떤 분들한테 처방하냐면, 군대 가는 남자분들, 거기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제한적으로 먹자라고 하고 있고, 사실상 학생들한테도 저희 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처방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 약이 원래도 중증도 이상의 여드름일 때 처방을 하게끔 되어 있긴 해요. 그 이소티논이라든가 이런 약의 그 부작용으로 우리가 흔히 꼽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렌즈를 끼고 있다. 그러면 눈이 굉장히 뻑뻑해져요. 그리고 입술이 이제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립밤 같은 것도 좀 자주 발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장기 복용한 경우에는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또 반대로 에보프림 연질 캡슐이라고 해서 약간 그런 유분기를 또 더해주는 약을 처방을 해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소티논을 좀 제한적으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드름 약의 또 다른 계열로는 그 염증을 줄여주는 항생제 계열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국시인디라든가 미노신이라든가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연령이 너무 저연령일 때는 잘 안 들어요. 미노신 같은 경우는 이제 뼈 성장 발달에 조금 지연을 가져온다 해서 12세 미만 금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보통은 이제 학생들한테 여드름 약을 줄 때는 약간 좀 더 고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궁금한 게, 여드름 약 먹으면 완치가 되는 건가요? 사실 여드름 약을 처방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드름 약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 먹었다, 두 달 먹었다 이러면 완치되냐 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드름 약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내가 최고조로 나쁠 때 좀 내려준다, 이런 느낌이고, 그 약을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먹고 내가 여드름이 완치가 된다 이러면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드름은 또 올라오고 호르몬 문제 때문에 계속 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드름 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여드름 자체가 재발성, 난치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약을 먹고 아니면 피부과 연고를 며칠 발라서 완치를 가게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사춘기 끝나고 성인 되면 여드름들이 좀 잠잠해지는 게 이제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성인 여드름이라고 해서 오히려 성인기 때 또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서 여드름은 그냥 꾸준히 관리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약이 그렇게 독하면 연고를 발라야 할 텐데 연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춘기 이제 청소년기 애들이 오면은 먹는 약을 먹는다기보다는 연고를 이제 좀 처방할 때가 있어요. 연고도 마찬가지로 피지를 좀 깎아내주거나 말리는 계열의 연고가 있고, 그다음 염증을 좀 줄여주는 계열의 연고가 있고, 또 이제 3세대 신약이라고 해서 이거 두 개를 약간 적절하게 믹스한 그런 연고들이 있거든요. 그 연고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면 일단은 피지를 좀 내보내는 연고 같은 계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스티바 A라는 연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티바 A라는 연고를 바르면 약간 피부가 헐거든요. 이제 그 안에 있는 면포가 좀 나가는 느낌. 근데 그 말은 결국 피부가 약간 예민해진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서 원래 이제 스티바 A를 바를 때 방식은 그거를 낮에 바르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낮에 바르고 햇볕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고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집에 와서 저녁에 세안을 하고 원래는 1번으로 이제 스티바 A를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세안을 하고 나간다. 그리고 그 부위에만 이렇게 바른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피부가 완전 난리가 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스티바 A를 먼저 이렇게 바른다 이렇게 될 때 그거 자체가 굉장한 자극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스킨 버퍼링이라고 해서 수분크림이나 이런 거 재생크림 살짝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바 A를 바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드름 연고가 그 자체로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연고도 있을까요? 두 번째 연고는 이제 항생 연고 계열을 말할 수 있는데 중고생들이 좀 많이 알아요. 뾱뾱이라고 하는 크레오신 T 내지는 듀아겔 뭐 이런 여드름 균을 잡는 항생 연고가 있는데 아까 그 스티바 A 같은 경우는 그런 좁쌀들을 없애는 여드름에 적합한 거고 이런 항생 연고는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픈 염증성 여드름 그 부위에 이제 바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여드름이라는 게 뭐 나는 좁쌀 여드름만 쫙 있다, 나는 염증성 여드름만 쫙 있다 이런 분들이 잘 없잖아요. 어디는 좁쌀 여드름이 있고 어디는 좀 이제 큰 여드름이 있고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연고들 중에서도 약간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잡을 수 있게 나온 3세대 계열로 이제 아다팔른 계열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에피듀오겔이라든가 티페린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얘네들은 이제 조금 자극을 더 줄이긴 했어요. 그래서 연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본인한테 맞는 연고를 찾아가는 과정도 어느 정도 있어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여드름은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생긴다는데 대표적인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드름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드름은 일단은 피지 분비가 증가가 돼요. 근데 이게 사춘기 때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영향으로 피지선이 이제 분비가 증가되면서 피지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많아진 피지가 모공을 통해서 이제 적당량 잘 배출이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두 번째 원인은 모공이 막혀요. 모낭상피의 이상 각화로 인해서 모공이 막히는 거죠. 그렇게 피지가 늘어나서 안에 막혀 있다. 피지가 그렇게 깨끗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균이 증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원인이 그렇게 해서 아크네균이 증식을 한다. 얘는 이제 혐기성 세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꽉 막혀 있고 피지가 이제 안에 있으면은 좀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드름균이 증식을 한다. 네 번째 원인은 얘가 이제 여드름균이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염증성 여드름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드름의 크게 4가지 원인은 늘어난 피지, 제때 배출되지 않게 모공이 막히고 아크네균이 증식을 하고 이것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근데 궁금한 게요. 여드름에도 종류가 있나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좁쌀 여드름. 그래서 내가 뭔가를 딱 짰는데 약간 면포가 나온다. 그 여드름 알갱이 같은 게 이제 하얀 피지가 나온다. 이런 건 이제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고 어떤 건 짰는데 피구름 나오고 눌렀을 때 아프다. 이런 건 이제 염증성 여드름.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었다가 염증성 여드름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여드름들은 바로 또 염증성 여드름으로 가기도 하고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여드름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드름 하면 사춘기 여드름이 떠오르거든요. 네. 성인도 생기기도 하잖아요. 사춘기 여드름하고 성인 여드름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는 사실 호르몬의 분비, 호르몬의 그런 과한 발현 이런 것보다는 불균형,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식습관, 스트레스, 그다음 본인 쓰고 있는 화장품 또 이런 거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사춘기 여드름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피지 때문에 생긴 여드름이라 얼굴 전체적으로 좀 피지가 많고 이게 호발하는 부위가 약간 이마하고 양볼 쪽 이런 데에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는 이마하고 양볼보다는 U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턱라인 쪽, 목라인 쪽 이쪽에 좀 많이 생기면서 계속 좀 재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춘기 여드름은 기름기가 대폭발해서 기름기름 대폭발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분기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속에도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다 나와서 겉은 이제 기름이 대폭발하지만 속은 반대로 되게 건조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춘기 여드름하고 또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원장님, 저희 예전에 여드름 많이 났을 때 튀김 먹으면 여드름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여드름하고 음식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게 사실 진료실에서 학생들 데리고 오는 학부형들이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여드름과 음식이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라고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여드름하고 음식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계속 논문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GI 지수가 높은 음식 이게 있는데, 그건 이제 글리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고혈당 지수, 고혈당이면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고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혈당 지수, 고탄수화물 음식이 많이 좋아하는 음식들이긴 해요. 이제 떡볶이, 그런 것도 그렇고 흰쌀밥, 그 다음에 빵 같은 거, 그 다음에 과자, 그리고 액상 과당, 이렇게 좀 달달한 음료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초콜릿, 그렇게 하면 이제 중고생들이 이제 간식으로 많이 먹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혈당을 굉장히 확 올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인슐린 호르몬 같은 경우가 피지샘 분비를 좀 많이 자극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고혈당 지수 음식을 먹으면 피지샘이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드름이 더 나빠진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어머님들이 자주 물어보는 게 유제품하고 관련성을 좀 물어보긴 해요. 유제품도 저지방이라든가 탈지 우유, 이것도 역시 그 피지샘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좀 분비를 좀 하기도 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여드름 악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과한 오메가6 음식들을 들 수 있는데, 아까 PD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튀김류라든가, 그리고 편의점에서 있는 가공육이라든가 도시락, 라면,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이 약간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많이 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 음식만 계속 먹다 보면 여드름도 생기지만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아토피도 좀 악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집밥을 많이 먹고 야채 같은 걸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성인 여드름은 네. 스트레스하고도 좀 상관이 있다고 좀 하더라고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저희 고객님들도 보시면은 뭔가 야근이 있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을 때 오셔가지고 요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드름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하고 호르몬을 이제 동시에 뒤흔드는 요인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피지 분비를 좀 증가를 시키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이상이 오면 염증 반응이 되게 좀 더 쉽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여드름이 좀 더 많이 생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